안녕하십니까. 2024년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결과 발표회 스페이스 상상 스콜라 발표를 맡은 수원초등학교 현진숙입니다. 저희는 올해 2가지 주제로 운영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래교육 환경 대비 AI 이용 업무 능력 높이기, 두 번째는 저경력 교육행정 고민해결소 운영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학교 공간혁신 연구를 시작으로 저희 스페이스 상상 스콜라는 2021년에는 학교 공간혁신과 시설통합 시스템 연구, 그리고 2022년에는 학교 환경 색채 디자인 연구로 학교 공간혁신에 대해 함께 모여 고민하고 연구하였습니다. 이후 외부 공간에서 내면의 마음으로 시선을 돌려 2023년에는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및 조직문화 개선, 2024년에는 미래교육을 대비한 AI 학습, 그리고 전년도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제안으로 교육행정 고민해결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다가오는 미래교육 환경을 대비하기 위해 저희는 다양한 AI 기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창작물을 만들어 보았고 관련 연수를 참여해 보았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그리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저경력 교육행정 고민해결소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5년 미만 교육행정 직렬 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익명이 보장된 카카오 오픈 채팅방 형식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고민해결소를 운영하면서 또 설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며 함께 고민해본 저희의 제안입니다. 첫째, 길라잡이 홈페이지 구축. 전북교육청에서는 홈페이지에 학교 행정 업무 길라잡이 페이지를 별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매뉴얼, 업무 편람 등 관련 업무 근거가 자세히 나와 있고 변경이 될 때마다 수시로 업데이트하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이런 공간이 구축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업무 지원 챗봇. 제가 이런 고민해결소 단톡방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접한 저희 몇몇 지인들께서 저에게 현지 PT냐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미래교육에 대비해서 AI를 학습하기도 하였는데 경북교육청에서는 AI 기반 챗봇으로 업무 지원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이런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여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 지원 TF 구성. 저희 상상스콜라는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업무를 하는 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경력 선생님들이 하는 업무는 지출, 세외, 사대보험, 인건비 등 특정 분야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학습 공동체에서도 실무 업무를 하는 일부만 답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변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졌고 이 답변의 영향, 그리고 이 답변의 책임감, 부담감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전문성을 가진 TF를 구성하여 지식을 제공하고 나아가 해당 업무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적극행정연구소 발표자 문숙입니다. 근무는 신성여고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적극행정연구소는 4년차가 됩니다. 4년차가 돼서 많은 이제 업무에 대해서 학습 공동체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학습 공동체에 1년 동안 8차시의 학습 진행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이제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 감사 지적 사례들이 듣는 좋은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의 예산 편성 교육이라든지 업무 매뉴얼을 이제 그 회원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면 초임일 때는 어느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1번과 8번까지 쭉 한번 보시고 회계연도 3개월 전이라고 하면 그럴 때는 날짜를 정확히 옆에 기입을 하셔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그 시기를 놓치지 않는 진행 방법이 가장
가장 초임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교육청에서 전달 교육을 받고 예산 담당자가 선행해야 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 작업을 먼저 잘 구성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전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자체 교육하고 그 다음 등록이 다 마감이 되면 조정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정회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위원회에 제출을 하고,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사회까지 가결을 받고 예산이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래 우리 학습공동체 회원 선생님들이 이제 한마디씩 하신 말씀인데, 한 분은 예산하면 두려움, 지금은 예산하면 설레임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셨고, 이 하나의 공동 주제로 계속 이제 1년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추억을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적극행정연구소 회원이고, 네, 이상으로 내년에도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터 STB 이용 확대 방안을 위해 마련하고자 구성된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알쓸신스의 팀장이자 오늘 발표를 맡은 도교육청 예산재정과 계약담당 사무관 정재훈입니다. 네, 우리 알쓸신스 학습공동체의 배경과 목적은 경기 침체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지원 방안이 요구되었고, 이로 인한 방안으로 S2B 이용 확대가 제시됨에 따라 2023년 10월 27일 S2B와 제주소상공인연합회 그리고 도교육청과 S2B 이용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이 전국 실업교육청 중 S2B 이용률이 가장 낮은 상태여서 우리 교육청의 S2B 이용률을 어떻게 올릴 것인가가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이에 해결 방안은 현장에 있다는 대원칙에 따라 학교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중에 행정혁신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를 활용할 것을 결정하고, 본청 사업부서인 예산재정과에서 주도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본청 사업부서에서 주도적으로 학습공동체를 구성 운영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알쓸신스는 다른 학습공동체와는 달리 본청 사업부서에서 해당 사업의 성공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학습공동체를 구성 운영하였기 때문에 학습공동체에서 협의된 결과는 바로바로 본청 사업부서에서 수용하여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 즉시 반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오늘 발표 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에 도내 학교에서 S2B를 이용하지 않을까?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S2B 이용 확대 사업을 시작할 수 없었기에 알쓸신스 학습 공동체에서는 먼저 도내 전 교육기관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활용 실태 조사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S2B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지역업체의 S2B 가입 및 물품 등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실태 조사 결과를 요약해보면 S2B에 대해서는 80% 이상 알고 있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S2B 문제점은 S2B에 등록된 물품이 부족과 홍보 및 교육이 부족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개선 방안으로는 지역업체의 S2B 가입 동료와 S2B 교육기회 확대, 그리고 자체 직장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현장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우리 알쓸신스 학습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협의하였고, 우선 현장에 적합한 S2B 자체 교육 자료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기로 하였습니다. 학습 공동체 구성원을 2개의 분임으로 나누고
품위자용과 계약 담당용 자료를 각각 만들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자료는 전체 모임에서 협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과물은 본청 사업부서인 예산재정과에서 문서로 도내 전 교육기관에 파급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청 사업부서 주도의 학습 공동체의 중요한 장점이며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습 공동체의 작지만 희망찬 노력으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학습 공동체 구성원들은 현장으로 돌아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24년 지방공무원 행정혁신 학습공동체 팀 디지털 노마드의 학습 결과 보고 발표를 맡게 된 도교육청 디지털 미래기획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한주라고 합니다. 저희 학습공동체는 총 6번의 학습을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운영 주제인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전산직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서 토론을 했고, 주제와 현재 상황에 맞게 방향을 정해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산직 공무원이 현재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먼저 저경력 전산직 공무원의 수가 전체 전산직 공무원의 3분의 1로 저경력자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 변화 속도에 따른 전문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업무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서 서로의 업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저경력 전산직 공무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업무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경력 전산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경력 전산직 공무원과 선배 전산직 공무원으로 멘토멘티를 구성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업무 숙지와 업무 처리 능력을 키우고 더불어서 선후배 간의 유대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직무 관련 전문 서적을 구비해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활용해서 실무 경험이 부족한 저경력 전산직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키고 부족한 부분을 학습하고 보완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체적인 업무 흐름 및 업무 연관성 파악을 위해서 서로의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앞으로의 업무를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챗GPT 등의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을 실시해서 생성형 AI를 업무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보았고, 이후에도 다양한 분야의 생성형 AI 활용 교육이 있다면 참여해 보기로 했습니다. 또한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 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전반적인 분야에서 사용하게 될 데이터 분석에 대한 학습을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시각화 자료, 분석 결과 등을 활용해서 비전문가와도 효과적으로 소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까지의 저희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서 전산직 공무원의 역할의 중요성이 점점 부각되었고, 전산직 공무원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으며 특히 저경력자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육과 멘토와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필요한 능력을 균형 있게 발전시킨다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춰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제주교육 전반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올해 학습 공동체를 진행하면서 더 자주 모여서 학습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고 느껴지지만,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서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디지털 노마드의 학습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학습 공동체 고쳐보게 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제주과학고 양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제 고쳐보게라는 팀명을 듣고는 이것들 또 뭐만 고치는 신고 막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 처음에 이 팀명을 만들 때
좀 약간 많은 의미를 넣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뭐 이런 고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저희 시설관리 직렬이라는 부분이 이제 예전에 있던 인식들, 예, 그 좀 약간 고정관념들, 예, 이런 걸 이제 좀 이제 많이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시설행정이라는 부분이 이제 많이 이제 부분이 참 이제 부분으로 있고 해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런 조직 문화에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이런 조직 문화에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쳐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선명을 만들게 됐습니다. 우선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시설관리 직렬이 필요한 이유가 뭐 시설물 보수나 뭐 조경 뭐 등등 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유가 있겠지만 요즘 많은 변화 속에서 이제 그 몇 년 동안 계속 안전이라는 그런 트렌드로 이제 많이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변화 속에서 안전한 교육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뭐 이러한 일환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는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교육시설 안전 점검이라는 업무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너무 무거운 주제를 선정하면 좀 식상도 할 것 같고 해서 좀 이제 가벼운 주제로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학교 환경에 맞춰서 안전점검 시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각적 요소를 가미한 추가 매뉴얼을 다음과 같이 제작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이 저희가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심혈을 기울인 산출물입니다.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진짜 엄청난 밤낮으로 초과도 안 받아주고 했는데 직접 제작한 교육시설 안전정보 매뉴얼의 기본 하임입니다. 이게 우선 그 매뉴얼 보시면 검색 기능을 추가해갖고 각 안전점검 분야별 항목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해당 점검 항목에는 바로가기 링크 왼쪽 끝에 보시면 바로가기 링크를 추가해서 링크를 클릭하면 점검자가 원하는 항목별 매뉴얼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제 저희가 구축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각 점검 항목에 대해 이제 보면 적합 및 부적합, 사진으로 이제 첨부를 해서 시각적 요소를 강화했고 이를 통해 이제 점검자가 매뉴얼을 더욱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안전점검 매뉴얼이 신규 선생님들을 비롯하여 많은 시설관리 선생님들의 역량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한뼘 결과보고는 사실 결과보고라기보다는 그냥 우리들의 소소한 성장일지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저희 학습 공동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실무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뭐 다양한 주의사항들을 더 배우고 싶다, 뭐 교육 시간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또는 깊이 있는 교육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몇몇 선배분들은 이젠 좀 스스로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의견들을 냈고 이런 의견들을 바탕으로 이번 저희의 그런 주제 설정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작할 때 우리의 목표입니다. 사실은 계속해서 2022년 내부 자체 교육을 했었고 23년도에 신박한 건설 교육으로 학습 공동체 1기를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교육을 좀 넘어서 함께 성장해가는 문화로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한뼘으로 출발을 했고요. 한뼘은 좀 더디지만 조금씩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로 저희가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 우리들의 키워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에너지 효율과 절약형 건축이라는 주요 주제를 바탕으로 아까 앞서 의견들이 나왔던 거를 조금 가미하면서 현장 체험과 노하우 그리고 전문 이론을 조금 더 함양하면서 선배도 후배도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진행을 했고 이 모든 과정에 저희 팀장님이신 과장님의 인맥으로 제가 좀 수월하게 좀 진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에 따른 세부 수행 일지입니다. 세부 주제를 탐구했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를 이론가를 초빙해서 좀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고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학교 시설을 조금 세분하게 톱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따라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저희의 선정 주제는 그러니까 주요 보고서상의 주제입니다. 주제는 친환경 학교, 에너지 효율형, 절약형 학교에 어울리는 에너지와 건축물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했고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젠 중축이나 신축을 할 때 바로 예전처럼 딱 짓는 게 아니라 각종 효율 등급이라든가 인증, 그리고 계획서 검토 등 에너지와 관련된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분야별로 되게 중첩되어 있고 각 분야의 담당자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 조금 서로 간의 업역을 잘 모르고 있을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엔 그걸 조금 같이 세부 주제로 정하면서 각자 이해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려고 했던 게 세부 주제였습니다. 이상으로 앞서 우리 학공의 과정들 설명 결과 보고는 마치고 사실 좀 생뚱맞은 자료지만 이 자리에 저희 23명의 기술직 선생님들이 저희 함께한 학공 기술 선생님들이 와 계실 텐데요.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자긍심을 쓰면 좋겠어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저희 23년 12월 30일 공표 자료 제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현황에서 저희 파란색이 저희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직은 많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꽤나 이 제주도에서 많은 40%, 본인증 40%, 예비인증 25% 정도를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책무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스스로를 가끔 좀 자긍심을 갖기가 좀 어려운 시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주에서 이 정도 하고 있다 스스로를 좀 다독이면서 지금 시간을 좀 잘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뼘 1년간의 성장 일지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해주신 선생님께 감사한 말씀 드립니다. 끄지 말고 내려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감사관실 감사 전문가 한승훈입니다. 근데 감사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제 명확한 이제 근거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전문적 지식을 갖고 학교에서 뭔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그 명확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개선해 나가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려면 이제 전문성, 이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막 감사관실에 왔는데 그런 게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딱 이 상태가 됩니다. 난 누군가 또 여긴 어딘가. 진짜 이제 당장 감사를 가라는데 내가 학교에서도 일을 제대로 한 것 같지 않은데 오히려 내가 가서 그거를 살펴봐야 된다니 진짜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생각하고 사람이 옛날 속담에 여럿이 모이면은 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실 직원들은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스마트한 감사관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저희 자체 워크숍을 통한 역량 강화를 진행했습니다. 챗GPT를 활용한 문서 작성 방법, 모두 요새 핫하지 않았습니까? 챗GPT. 그리고 타시도 교육청 감사 방법, 지적 사례를 분석하고 이렇게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 세종특별시 교육청. 우리 교육청과 세종특별시 교육청이 공동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세종시 감사관실 직원분들이 모두 제주도로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공동연수를 실시했는데 강사분을 이제 초빙해가지고 처분요구서 작성에 대한 실무를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각 테마별 주제를 갖고 서로 발표를 하고 자유토론 및 정보 공유를 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반대로 이제 세종특별시로 방문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런 공동연수를 진행할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탐라교육원 현장 요청형 연수로 전문성을 신장하였습니다. 감사관실에 오면 글짓기를 참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이게 저는 보통 책도 안 읽고 이제 글 쓰는 거, 100일장 이런 거 한 번도 학교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모든 걸 다 글로써 이제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이 글 쓰는 게 정말 어려웠습니다. 물론 전형적인 틀은 있지만은 어쨌든 그걸 풀어내 나가야 되는 거는 감사관 본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봐도 이제 납득이 될 만한 글을 써야 되는데 이날 감사원에서 이제 퇴직을 하신 전문 강사님인데 이분 정말 저희한테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이제 전달해 주는데 정말로 이제 감사관 누구라도 이제 필요한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데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MBTI 공유로 이해하면서 소통하기. 자, 여기 보시면은 ISTJ,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형. 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총과장님 여기 계시던데, 그런 분들만 딱 골라서 여기 보내신 건지, 아니면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된 건지, 아무튼 이렇게 그 MBTI를 조사해 봤더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ENFP입니다. 저는. 예. 이렇게 감사반실이라고 막 딱딱한 주제만 갖고 연수를 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아까 MBTI도 그렇지만은 저희가 올해 8월 단체로 이제 야구 경기 직관을 했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야구 경기를 직관을 하게 되는데 진짜 방구석에서 TV 보는 거하고 정말 진짜 천지차이였습니다. 여기 우리 아까 막내 과성우 선생님이신데 이 모자 LG 모자, 그다음에 LG 우승 한정판 티셔츠, 그리고 LG 그 우승 자켓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벗고 있지만은 근데 이날은 사실 두산과 키움의 그날 경기였는데 아무튼 정말 유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6번째. 감사관실에 있으면은 보통 접하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좀 안 좋은 소식, 사건, 사고다 보니까 정신과 마음이 좀 피폐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 이런 거를 치유를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쿠킹 체험 활동으로 이제 마음과 정신을 치유하는 그런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뭐가 하나 빠져 있는데요.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생각이라는 게 저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학생 신체활동 활성화 방안에서 저희 3관으로 구성된 가치가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 공동체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서 정서적, 신체적으로 건강에 미치는 관계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좀 훑어봤습니다. 해서 더 많은 아이들과 더 많은 그 학교가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 선생님들께 공유하고자 하면서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화면감으로 똘똘 뭉쳐서 자유로운 토론 과정을 거쳐서 이것만큼은 실천함으로써 제주 학생들이 건강해지도록 하는 메시지를 만들어보자 라는 로드맵으로 해서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총 6회 협의회를 가졌는데요. 2차 협의회에서는 주제 선정을 위한 그 자유로운 그 토론을 했고 3, 4차 협의회에서는 도내 사례에 대해서 토론하고 보고서의 내용과 얼개를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5, 6차 협의회에서는 관련 서적도 보고 서로 그 작성한 내용도 공유하면서 보고서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습 결과물입니다. 학습 결과물은 저희가 총 3개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최근에 제주형 아침체육 활동 언론에도 많이 나왔을 겁니다. 서두에 저희가 주제 선정 배경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영교시 아침체육이 전국적으로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영교시의 체육활동이 주는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움직이는 교실 어디든 놀이터, 그러니까 놀멍 배우멍이라는 네이밍으로 제주시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배워야 될, 이렇게 수행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노는 겁니다. 건강하게 노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해피 챌린지인데요. 그 다음 비만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비만은 질병인가요?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 질병이라고 대답을 하겠지. 제가 왜 이 질문을 해서 근데 우리는 비만을 너무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맘만 먹으면 이제 살 뺄 수 있어. 1년 내내 하는 얘기, 10년 내내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비만은 질병이고요. 전문가, 의사, 그러니까 의사라든지 운동, 이렇게 영양 선생님들의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비만한 사람들 있고 나 뺄 수 있어. 그런 오만함을 가진 사람들 그 오만함을 확 꺾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정말 올해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러닝메이트에서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곽금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남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79,012 이 숫자를 보시면 무엇이 연상이 되시나요? 네, 맞습니다. 2023년 제주도 내 학생 수입니다. 네, 10년 전인 2013년의 학생 수는 85,835명으로 약 6,800여 명이 차이가 나는데요. 이를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현재 과대학교인 아라초등학교가 4개 정도가 사라진 수치이고요.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곽금초등학교는 약 70개 정도가 사라진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10년 뒤인 2035년에 예측되는 학생 수는 몇 명일까요? 네, 통계청 인구 예측에 따르면 약 49,000명으로 지금보다 3만여 명이나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이를 아까에 대한 예시를 들어보자면 아라초등학교가 약 16개나 사라진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제주도 내 학교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분교를 제외하면은 총 192개의 학교가 존재하는데요. 현재 저희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는 총 29개 학교로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 사회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죠. 저는 올 한 해 학습 공동체를 하면서 학령화가 제 생각보다도 더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경각심을 느끼고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학교가 사라진다면 저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네, 이러한 고민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 맞춰 학교들도 역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 텃밭에서 학생들이 직접 고구마를 심고 수확하기도 하고요. 소규모 학교에 걸맞게 전교생 100명이 전부 다 이어달리기를 하는 등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모든 교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웃음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듯이 우리 교육행정에서도 학령화 감소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기 바라며 이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지방공무원 학습공동체 책썸의 결과보고 발표를 맡게 된 김보라입니다. 일단 저희 모임은 이름부터 참 독특하고 재밌는데요. 3가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책과 썸을 탄다는 의미로 책썸이라는 의미를 담아보았고, 둘째, 커다란 책장 앞에서 어떤 걸 읽을까 주저하며 고민하는 그런 설레는 마음을 담아 한자어 주저한 섬을 결합한 단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제주도, 즉 아일랜드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저희 책섬의 네이밍 과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책섬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던 작년과는 달리 실제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하고자 하는 활동가들을 위해 독서 동아리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작하고 운영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2024년 학습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독서 동아리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기 위해 저희는 3가지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첫째, 그동안 사서들이 단연간 도서관 현장에서 발로 뛰며 겪었던 독서 모임 경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독서 모임 유형을 정리할 수 있었고요. 둘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실제 독서 모임을 운영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발제문 작성이나 교육 연계와 같은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셋째, 실제 독서 동아리를 운영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책을 선정해야 하나에 대한 고민을 하시기 때문에 양질의 도서 선정을 위해 저희 사서들이 직접 도서를 선정하고 1년 동안 독서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운영하며 실질적인 독서 동아리 운영 매뉴얼 제작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좋은 질문은 좋은 토론을 만들고 좋은 질문을 만들기 위한 작가와 시대적 배경에 대한 자료 조사는 사고력 확장에 도움이 됩니다. 의견 교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듯 힘이 생기면 작은 모임이
지역사회 커뮤니티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도서관이 있으며 사서들이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독서교육, 인성교육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양질의 책을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것만으로도 틀림없이 변화하는 자신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학습공동체 책성 운영 결과 보고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